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된 뒤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허술한 수거와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가 폭증해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 보건소 인력 가운데 퇴직자와 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6차 공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타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전일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창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요건을 짚어봤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가 돼서 배출해야 한다는 것,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하지만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해도 수거와 매립에 문제가 있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저희 광주 MBC 취재진이 광주 지역 쓰레기 수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거 차량에 또 주민 감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만 담아야 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재활용 쓰레기가 마구 섞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광역 위생 매립장으로 옮겨져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속에 묻힙니다. 아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처럼 재활용 쓰레기가 광역 위생 매립장에 들어와 적발된 건수는 올해에만 28건.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270건이 넘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혼합 매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남구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겨우 2대. 그나마 수요일 하루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다른 요일에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수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내고 하면 수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 위생 매립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 감시 체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혼합 수거 실태가 만연한 남구가 적발된 건수는 올해 단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 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입니다. 뭐 그냥 추구하면 그런 것들하고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일상이 돼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게. 광역 위생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매달 13,000여 톤. 부실한 수거 시스템,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활용이 땅에 묻혔는지 집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휴일인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는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또 광주시는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당초 유흥업소 6종과 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을 중앙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좀 전처럼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폭증하면서 광주 지역 보건소 인력 가운데 퇴직자와 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퇴사율은 2019년 0.9%에서 2020년 1.2%로 늘었고 현원 대비 휴직자 비율 또한 2019년 5.4%에서 2020년 9.5%로 증가했습니다. 신 의원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절이 한순간에 초겨울로 건너뛴 듯합니다.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산지 등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어서요.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대로 시작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지만 그래도 매우 쌀쌀한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전혀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년 창업 등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이 성공한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목포 원도심의 한 청년 창업거리. 보증금과 임대료 등 청년 1명당 2,5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당시 청년 10명이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휴업 상태이거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또 나와서 문을 오픈을 해요. 1년도 다들 못하고 바빠져본 사람들 꽉 찼어요. 우리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 주변 상가의 활성화도 상당히 보탬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수도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둥지를 튼 인근의 또 다른 청년 마을. 일주일에서 한 달씩 미리 머물면서 가능성을 타진한 뒤 공동공간을 마련해 공방과 행사 기획 등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4년째 30여 명이 머물 만큼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초창기에 청년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을 제공해야 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빈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괜찮아 마을의 성공 사례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정책에 반영됐고 올해만 전국 12곳의 청년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청년 마을 사업의 핵심은 지원금과 컨설턴트 교육, 시설 개선. 지원 기간이 1년뿐이어서 짧은 기간 안에 자생 능력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보유한 어떤 창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나 혹은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냥 공간이라도 있는데 섬에는 정말 없어요. 뭐 돈도 돈이고 인력도 인력이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후속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도, 기초단체 등 제각각인 사업들과 겹쳐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정책 개발, 흩어진 사업들의 연계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꼼꼼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6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리는 항소심 6번째 공판에서 전두환의 요청에 따라 전일빌딩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타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한 차례 최후 변론을 더 연 뒤 항소심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 사건 73주년 추념 행사에 맞춰 여수와 순천 지역에 묵년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라남도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리자는 의미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경보 단발기를 이용해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합동 위령제는 19일 오전 10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여순 사건 유족과 제주 4.3 사건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과 현장 대응 인력은 물론 소상공인 일반인들도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할 휴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요즘 정남진 장흥의 마음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전남의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1,600여 명 가운데 위험군이 70.1%, 이 가운데 63명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감염병 대응에 몸도 지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 부담감입니다.
24일간을 가둬놓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살라 하냐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거. 우리 특히 공무원들 막 때려 죽인다 하고 심지어 막 쫓아오신 분도 계시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건소 대응 인력들이 선별진료소가 아닌 따뜻한 차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장흥에서 문을 연 마음건강치유센터의 2박 3일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자유롭게 그려낸 그림에서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내는 심리 분석도 이어집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를 돌이켜보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 분은 이기적일 수 없죠. 건강검진과 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등 이용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편백숲 산책과 개개인에 맞는 통합의학 치료 등 휴식과 치유에 초점을 뒀습니다. 정신적 피로도가 지속될 경우 답답함과 우울감, 그리고 짜증, 분노, 불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드리며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소방공무원,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일반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병원선에 냉장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전남에는 섬 지역 주민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선 2척이 1년 평균 352차례 운행했으며 2만 1천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병원선을 통한 백신 접종은 전남 511호에서 12명뿐이었으며 전남 512호는 냉장 시설이 없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영구 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둔과 고립을 해소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한 정책 경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농촌 생활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농촌마다 체험형 휴양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부턴 방문객들이 오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곳들이 많은데요. 밀양에선 이를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활용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꽃샘이 마을입니다. 농림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10년 전부터 조성이 된 곳인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는 이곳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변신을 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감 밭에서 수확 체험이 한창입니다. 단감을 어떻게 따고 꼭지는 왜 제거해야 하는지 배운 뒤에 직접 따봅니다. 광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역 공직에서 퇴직한 이들 6명은 이 마을에서 2달 동안 지내며 농촌 생활을 배웁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또 주위 환경도 전원적이고 이렇게 또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또 찻집도 있고 부족한 건데.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 가꾸기에도 나섭니다. 잡초도 뽑고 낙엽도 치우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알아갑니다. 밀양시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퇴직자 복지 사업 장소로 농촌 휴양 마을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의 은퇴자 46명이 2달씩 밀양에서 지냈습니다. 은퇴자들은 마을 숙소를 제공받고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내 주민들은 소득도 생깁니다. 2달 동안 은퇴자 한 가구당 100만 원 이상을 밀양에서 쓰다 보니 지역 소비도 생깁니다. 농산물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도 구입하시고 서로 윈윈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특히 오셔가지고 비어 있는 집들을 사용료를 주고 하니까 농가의 어떤 소득도 되고. 여기에 밀양시가 시티 투어 등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까지 더해져 밀양은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밀양 시티 투어 같은 것도 해주신다니까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응이 좋자 밀양 얼음골에서도 올 초 은퇴자 마을을 만들었는데 모두 입주한 상황. 귀농 기촌 및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내년에는 확대하여 은퇴자에게 농촌 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앞으로는 이용 대상도 넓히고 겨울철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축산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이나 바이러스 질병 등 가축 감염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농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평소 활발하던 돼지의 움직임이 둔해지자 활동성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려 비명을 지르거나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돼지의 기침 등 평소와 다른 소리도 24시간 실시간 감지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가축 감염병의 빠른 감지와 진단, 관리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 아디오스입니다. 각종 센서로 수집한 돼지의 소리와 행동 변화, 먹이량 등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곧장 알림으로 보내줍니다. 이후 기존보다 반응 수준이 10배 높고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인 진단 장비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면 결과도 자동 송출됩니다. 감염병과 소모성 질병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농장주나 수의사분들이 좀 빨리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북과 전북 등 전국 곳곳의 농장에 실제 적용해 성능도 검증받았습니다. 주로 고령이나 외국인 종사자가 많고 밀집 사육이 이뤄지는 국내 축산업 특성상 전염병을 뒤늦게 발견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피해되는 부분을 찾아서 돼지한테 처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농장의 생산성과 그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농장이나 거점 소독시설을 오간 차량을 영상으로 인식해 검역 당국에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교육도 가상현실을 활용해 받을 수 있는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 중인 가축 방역 체계와 연동해 활용되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닭과 소처럼 다른 가축의 여러 감염병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성군민의 수건 사업인 공설운동장이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장했습니다. 장성군 기산리 일대에 들어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국제경기 규모의 축구장을 갖춘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씨름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성군은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황룡강의 지류인 취암천의 물줄기를 직강화한 뒤 마련해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목숨을 바쳐 싸운 의병과 승병을 기리는 제향이 열렸습니다. 구례군 석주관 7.14에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승병들의 뜻을 기리는 제향이 열렸습니다. 구례 석주관성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대규모 공격을 받아낸 요충지로 매년 음력 9월 중정일에 제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튜브 채널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TV를 개설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장할 수 있는 남도 음식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남도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비전 선포식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포경찰서 박태엽 경위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자치경찰 우리 동네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 경위는 주거지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해 영웅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진행해 우리 동네 영웅을 선정했습니다.
계절이 한순간에 초겨울로 건너뛴 듯하죠. 오늘도 추운 날씨가 예상돼서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서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대로 어제만큼이나 춥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지만 매우 쌀쌀한 수준이고요. 일교차도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은 춥겠지만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정말 춥겠습니다. 화순에서는 현재 영하권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도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순천도 영하권에서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 19도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위 전망도 궁금하시죠? 화요일인 내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아침 기온이 반짝 오르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고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